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2020년 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죠? 이게 하드포크를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 하드 포크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말을 할 때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프로만 짜다 보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별로 적어요. 그래서 대화 스킬이 좀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좀 제가 흥분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준비한 것은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마지막에 이번에 있는 2020년 11월 15일 날 하드포크가 되면 이때 이루어진다고 예정은 되어 있거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하드포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하드포크를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모르 세쳇 이분이 비트코인 ABC 여기가 개발자 집단이거든요. 개발자 집단 비트코인 ABC가 이 비트코인 ABC를 이끄는 수석 개발자가 아모르 세쳇인데 이번에 2020년 11월 15일 날이 하드포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도적인 인물로 지금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하드포크 역사를 배우면서 기존에 하드포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드포크가 이루어졌을 때 만약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고 그다음에 하드포크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드포크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하드포크 역사 2009년 01년에 잠시만요. 2009년 01년에 이게 왜 안 되지? 이제 됐다. 이제 됐어요. 잠시만요. 자, 2009년 01년에 비트코인이 탄생했죠. 뭐 사토시에 의해서 탄생이 됐고 2017년 8월 1일 날 비트코인 캐시가 탄생했습니다. 어디서? 비트코인에서 분가해서 자기만의 커뮤니티를 완성시켰죠. 그때 이걸 주도적으로 완성시킨 인물이 비트메인의 우지안입니다. 비트메인. 그 다음에 로저버. 물론 로저버가 그때 당시에는 큰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그 로저버는 비트코인닷컴의 수장이죠. 지금은 이제 회장 자리를 나왔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채굴풀입니다. 채굴풀. 그때 비트코인 하드포크를 할 때 비아비트C 그 다음에 안트풀 BTC.com 이 두 개는 뭐예요? 우지안이 소유한 거죠. 소유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됐을 때 비아비TC, 엔트풀, BTC.com 그 다음에 기타 중국 채굴 업체들이 힘을 합쳐서 한 80% 정도의 채굴 레이트 아니 해시 레이트를 가지고 비트코인에서 분가를 했죠. 예. 자, 그리고 2018년 11월 15일 날 비트코인 캐시에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분가를 했죠. 예. 나왔어요. 그때 주도적으로 이걸 역할을 했던 것이 크레이그 라이트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크레이그 라이트가 주도를 했고 그때 채굴 업체는 코인 기계라는 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 기가 그 다음에 중국 업체가 조인트해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라는 새로운 커뮤니티,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었죠.
그리고 얘기해 보면 N체인이 있는데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의 메인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어떤 거냐 알고 싶으면, 그리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어떻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망할지 아니면 흥할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N체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에 대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자 집단이 있는데, 그게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여기가 개발자 진영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할 때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채굴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채굴업체한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집단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관계거든요. 소프트웨어 이해관계, 그 다음에 채굴업자 이해관계,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 예. 자, 이제부터 제가 비트코인 하드포크 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재미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재미있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딱하지 않게. 예. 이게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못하겠네.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하실게요. 예. 자, 2009년 1월 달에 비트코인이 탄생했죠. 그때 블록 사이즈는 1메가예요. 그 다음에 세그잇은 돼 있지 않았죠. 자, 2017년 08년 1월에 이때 비트코인 코아라는 소프트웨어 집단이 있어요. 개발자 집단이 있어요. 개발자 집단에서 뭘 한다? 세그잇이라는 기술을 비트코인에 채용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둘로 나눠진 이유가 세그윗이라는 것을 비트코인 코어 집단, 개발자 집단이 이걸 소프트웨어를 이 기술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새로 런칭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분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세그윗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말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세그윗이 뭐냐면 우리가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드포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저의 그 바램,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뺏지 않을게요. 자, 세그윗이 있어요. 세그윗. 이게 잘 크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세그윗이 있는데, 세그윗이 어떤 거냐면 이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블록 헤더가 있죠. 블록들이 있어요. 블록들이 있고 블록들이 있고 블록들이 있어요. 이게 온장이죠. 이 블록 안에는 어떤 거냐면 트랜잭션이 있어요. 거래가 있죠. 트랜잭션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요. 10개, 20개, 30개 이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 공간이 얼마다? 1메가요. 1메가 공간 안에 트랜잭션 공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이 부분의 공간이 어떤 거다? 시그니처. 어떤 거냐면 서명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가요. 서명이 어떤 건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기술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서명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이 부분을 빼내는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의 시그니처 부분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서 블록체인 옷장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체인 쪽으로 빼는 거죠. 오프체인 쪽으로. 그러면 이게 빠진 만큼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간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에 뭘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거래 내역, 트랜잭션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겠다고 비트코인이 이걸 하겠다고 세그윗을 하겠다고 공지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난 거죠.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 아직은 다 비트코인 진영인데 비트코인 진영이 두 갈래로 나눠진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눠지 하면 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어떤 집단이 나눠졌냐면 중국 업체, 중국 채굴업체 업체하고 뭐하고 나머지 BTC 이해관계자들 많죠? 하고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업체가 왜 이 세그윗에 대해서 반대를 했냐면 자기들하고 자기 채굴 양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세그잇을 도입하면 중국 그 채굴업체들이 자기들이 돌리고 있는, 밑에 설명할 거예요. 어떤 게 있는데 그걸 돌릴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이걸 돌리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데, 세그잇을 도입하면 이 기술을 자기들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그잇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둘로 나눠졌어요. 정확하게 중국 채굴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인물에 대해서 조금 약한데, 그래서 잠깐만 할게요. 왜 이렇게 제가 떨면서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지안이 생각이 안 났어요. 우지안과 중국 업체들끼리 하고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된 거죠. 자, 중국 업체들이 불만이 있는데 어떤 불만이냐? 좀 크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직 부스트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채굴량을 늘리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그잇을 통해서 세그잇 기술만 적용을 하면 이걸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아주 중국 채굴업체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세그잇이 속도 면에서 비트코인 속도가 느린데 그 이유가 1메가의 블록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사항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없다. 세그잇만 가지고는 절대 1메가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세그잇만 갖고서는 절대로 이 속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런 중국 업체들, 채굴 업체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어떤 개발자 단체들, 여기에 동조하는 개발자 단체들이 있어요. 1메가에 속박돼서는 절대로 비트코인이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거. 자, 여기까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세그잇을 적용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커뮤니티가 둘로 양분돼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2017년 5월 달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세그잇 2X를 발표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세그잇을 한다는 진영과 비트코인 코어 집단과 그 다음에 중국 채굴업자 집단 간에 알력 싸움이 너무 많이, 커뮤니티가 너무 분단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2017년 5월에 DCG 그룹,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중재안을 내놨어요. 좋다. 그럼 우리가 세그잇 EX를 하자.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1메가를 하면 그 중국 채굴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니 우리가 비트코인을 2메가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세그잇도 적용하겠다. 이런 중재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중국 업체가 1메가 때문에 불만을 가졌는데 2메가로 늘리니까, 그래서 이러면 이제 불만이 잦아질 거 아니냐. 그리고 세그잇 또 적용하니까 비트코인 코어 쪽에서 또 그렇게 큰 불만이 없지 않느냐는 중재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뉴욕 합의를 하게 됩니다. 뉴욕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뉴욕 합의를, 참 말 못한다 나도. 여기서 잠깐만 좀 벗어날게. 옆으로 좀 벗어나서 원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말을 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갈수록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뉴욕 합의가 있었어요. 어떤 합의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코어 쪽 진영하고, 그 다음에 중글 채굴업체들하고 이 중재안을 한 거죠. 자, 세그잇 2X까지 하니, 자, 우리 이제 이거 하기로 결정하자라고 해서 단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뉴욕 합의를 통해서 비트코인 코어 측과 중국 채굴업체들이 이걸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자, 세그잇을 언제? 2017년 08월 01일 날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뭐 한다? 세그잇 2X, 이거 G예요. 제가 자꾸 X를 쓰는데 2X를 하자라고 합의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생긴 거죠. 반전이. 이거 좀 내리고. 자, 정신 차리고 갑시다. 유현규. 유프리 정신 차리고 갑시다. 자, 근데 2017년 08일 01일 이게 뭐요? 비트코인
세그잇 적용하는 날짜였어요. 다 합의된 거예요. 근데 이때 2010년 8월 1일자로 비트코인 세그잇은 예정대로 진행을 됐어요. 됐는데 우지안을 이끄는 중국 채굴업자들이 그 시간에 동시간에 비트코인 캐시를 하드포크해요. 캐시를 하드포크해요. 그래서 그 날짜에 블록체인을 두 개를 쪼개버려요. 이렇게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그 캐시 이렇게 장부를 두 개를 쪼개버렸어요. 분명히 뉴욕 합의에서 2017년 08월 1일날 비트코인 세그잇을 한다고 둘이 합의를 했는데 그날 중국 업체들하고 우지한 중국 업체들하고 채굴 업체들이죠. 이 애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비트코인 캐시를 런칭해버려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2017년 08월 01일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진영이 두 개로 나뉘게 됐습니다. 자, 이게 히스토리예요. 네. 자, 위로 올라가서 자,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블록 사이즈가 1메가예요. 그리고 세그잇은 했죠. 그때 했고 비트코인 캐시는 블록 사이즈를 8메가로 늘려요. 그리고 세그잇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세그잇을 한 6개월 후에 세그잇 지역 T였구나. 이 2X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취소가 돼요. 자, 이건 뭐예요? 블록 사이즈를 2메가로 늘리려고 했던 거예요. 늘리려고 했던 건데 중국 업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비트코인 캐시를 런칭해 버렸어요. 2메가로 늘렸을 때 이걸 찬성한 집단은 어디예요?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우지야 중국 업체들이 이걸 찬성했는데 얘들이 자기들끼리 바로 분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그 2X를 할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코어 쪽, 여기 1메가를 주장하고 세그잇을 주장했던 비트코인 코어 인력들은 블록 사이즈를 2메가로 늘린 것을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왜? 이건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거죠.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싫어했던데 어쩔 수 없이 중국 업체들이 너무 반발이 심해서 이까지 허락을 했는데 얘들이 따로 나갔기 때문에 이걸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그잇 2X는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세그잇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원래 8메가 분가를 할 때 8메가였는데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기서 비트코인 ABC라는 집단이 생깁니다. 무슨 집단? 개발자 집단이에요. 이 개발자 집단. 얘들이 8메가에서 32메가로 이걸 바꿉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개발자 집단이 두 개가 있어요. 비트코인 ABC,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자, 이 둘은 뭐다? 채굴업체다? 또 얘들은 뭐다? 소프트웨어 집단이에요. 소프트웨어 집단.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집단, 그 다음에 채굴업체,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우리 같은 투자자, 개미,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이에요. 얘들은 뭐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소프트웨어 애들은 얘들이 주도를 해요. 특히 비트코인 ABC가 주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8메가를 32메가로 늘려요. 자, 이까지는 되셨고, 예. 자, 연기 재밌게 하자, 재밌게. 자, 이제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자, 이게 두 개가 나눠진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히스토리를 알아야지 앞으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하드포크가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자, 비트코인 캐시 사토시 비전과 비트코인 캐시가 나누게 된 이유는 이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ABC 개발자 집단이 이걸 하기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하기로 런칭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의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특히 아토믹 스왑을 하겠다. 이 기술을 적용해서 비트코인 캐시 소프트웨어에 탑재를 하겠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그리고 채굴업자들은 이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를 너희들의 노드에 탑재를 해서
채굴하기 바란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이때 진영이 두 개로 나눈 게요. 어떤 진영으로 나눴냐면 비트코인 ABC 진영과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의 얘기는 뭐냐면 똑같아요. 스마트 컨트랙트, 아토믹 스왑, 이건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것 하지 마라.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냥 블록 사이즈만 지금 현재 32메가에서 128메가로 늘려라. 그리고 다른 짓은 하지 마라. 이건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고 우린 절대 이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트코인 사토시 진영에서 나왔던 거예요. 일촉즉발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커뮤니티가 어떤 분란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배경 설명을 가지고 이제 밑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 진짜 말 못하네. 하사, 화이팅! 말 좀 잘하자. 자, 아토믹 시합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너무 기술적인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하드포크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뿐이니까. 예. 자, 아토믹 스왑이 뭐냐면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서로 다른 코인을 직접 교환하는 거. 자, 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죠. 어떤 단체가 아니죠. 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라이트코인을 원해요. 얘는 비트코인을 원해요. 얘는 비트코인이 있어요. 얘는 라이트코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있는 비트코인을 얘한테 주고 지가 원하는 라이트코인을 얘한테 받는 거예요. 1대1로 P2P로 받는 거죠. P2P. 어때? 이 거래할 때 중앙에 어떤 게 없죠? 어떤 것도 없죠? 예.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필요한 거예요. 계약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에 있는 우리가 은행을 보면 중앙에서 모든 걸 컨트롤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돈을 전송할 때 뱅크가 보증을 해서 이 돈을 받아서 얘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 보증을 하는 게 중앙에 있는 뱅크잖아요. 이제 그 뱅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하느냐? 스마트 컨트랙트를 둬서 이 계약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든 게 아토믹 스왑이에요. 이 정도로 끝낼게요. 제가 기술적인 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비트코인 캐시 진영, 비트코인 ABC와 비트코인 사토시 진영이 채굴자가 비등했다는 거죠. 채굴자. 비트코인 캐시 이 집단은 해시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해시율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해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커뮤니티가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얘기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화를 했고 모여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커뮤니티 쪽으로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 간에 대화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싸움밖에 없어요.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그래서 이제 이 둘 간에 해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주 기가 차다는 거죠. 이 해시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아주 간단하게. 너무 크구나. 자, 해시 전쟁. 조금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해시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좀 크게 한 단계. 너무 크네. 죄송합니다. 이런 무리. 자, 그래서 비트코인 ABC 진영과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진영이 어떻게 한다? 해시 전쟁을 치릅니다. 2018년 11월 16일 비트코인 ABC 진영과 비트코인 SV 사토시 진영이 이제 물리적인 충돌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ABC 진영은 새 프로토콜 스마트 계약 솔루션 아토믹 스왑을 도입하자. 비트코인 SV 진영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블록 크기만 128메가로 늘리자. 우리는 절대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전쟁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나카모토 합의 규칙이 있습니다. 합의 규칙. 둘이 해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해시에서
51% 이상의 해시 파워를 가진 진영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영은 2008년 11월 16일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해시풀을 총동원합니다. 자, 해시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만 하면 이런 거예요. 해시풀. 해시 업체가 있습니다. 해시 업체란다. 채굴 업체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 업체들 많죠. 자, 우리 우지안이 가지고 있는 BTC.com, 그리고 안트풀인가? 이거. 그 다음에 로저버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com 이런 것들, 그리고 비트코인 사토시 진영이 가지고 있던 이거,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이게 정리를 하는 편인데, 자, 코인게이트라는 얘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싸움이 난 거죠. 싸움이 났는데, 말 좀 잘하자, 유스프리, 화이팅! 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나카모토 합의 규칙에서 51% 이상의 해시파워를 가진 진영이 최종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16일 전쟁이 일어난 거죠. 자, 나카모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진영에서 비트코인에서 돌리고 있던 노드들, 비트코인에서 돌리고 있는 해시파워를 어디에 돌립니까? 비트코인 캐시에 몰빵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자기들은 비트코인 안 캐겠다는 거지. 해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비트코인 안 캐고 비트코인을 캐고 있는 모든 노드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진영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비트코인 캐시에 자기들이 만든 사토시 비전이 만든 그 노드에 사토시 비전이 만든 128메가로 확장한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시켰어요. 노드들에다 탑재를 시켜서 이게 해시 전쟁에 참여를 시킨 거예요. 비트코인의 모든 것들을. 초반에는 그래서 비트코인 ABC 진영에 BMG 풀이 10.42% 해시풀을 점유했고, 비트코인.com, 이거 알겠죠? 로저버가 운영하고 있는 얘가 6.94.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어떠다? 17%. 근데 비트코인 해시파워까지 똘똘 뭉쳐서 얘들이 코인게이트하고 SB풀 합치니까 얘들이 51%를 넘은 거예요. 52%를 넘은 거예요. 승기를 잡은 거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진영에서 해시풀을 51% 가져가면서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였어요. 자, 이때 비트코인.com의 로저버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지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로저버가. 제가 좀 이렇게 하면 좀 웃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좀 들어주세요. 로저버가 그랬던 거예요. 우지안에 전화 짝짝짝 걸어서 우지안한테 그런 거예요. 지안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전화를 뚝 끄는 거예요. 로저버가. 솔직히 이런 일이 있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로저버가 전화를 끊고, 그 다음에 우지안이가 로저버가 나한테 이게 아니잖아 했던 말이 생각해본 거예요. 이게 지금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가?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긴가민가 하다가 얘가 자기 참모들하고 얘기한 결과, 로저버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구나 해가지고 드디어 우지안이가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자, 비트메인이 엔트 마이너, 자기들이 만든 마이너 채굴하는 아주 제일 좋은 거죠. S9 채굴기 9만 회들을 추가 동원합니다. 이때. 그러면서 해시파워는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진영은 우승을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비트맨의 우지안이가 NT-S9 채굴기 9만 회들 동원해서 이쪽 진영에 해시를 확 올려준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진영이 블록체인을 어느 진영이 제일 많이 이렇게 길이를 다 재는 거죠. 누가 더 블록체인의 길이가 더 길어졌는지, 누가 더 많은 해시량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장부를 적었는지를 이제 정산할 때가 된 거예요. 일주일 후에. 자, 그때 비트코인 SV 진영에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한 거죠. 시작은 미약했으나 우리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한마디를 남긴 거죠. 그리고 우지안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런 말 하죠.
우주연한테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죠. 우주연한테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패배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확하게 12일 만에 해시레이트 전쟁에서 비트코인 ABC 진영, 즉 우주연과 로조버 진영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SV 진영은 크레이그 라이트 진영은 자기의 그 패배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때 패배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진영을 커뮤니티를 여기서 탈퇴를 시켜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게 승복하고 이쪽으로 갔으면 됐는데 승복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자기 진영 사람들을 모아서 비트코인 SV라는 서자를 만든 거죠. 자, 해시 전쟁에서 만약 비트코인 SV 진영이 이겼다. 그러면 비트코인 SV라는 BSV라는 것은 생기지 않죠. 어떨까요? 이 진영이 BTC라는 BCH라는 자기들의 로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장자가 되는 거죠. 장자. 근데 이게 적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SV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적자가 된 거예요. 적자. 장자가 아닌 적자가 된 거예요. 만약 비트코인 캐시 진영이 졌다.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이름이 됐을 거냐? 비트코인 ABC라고 됐을 거예요. ABC. 아시겠어요? BABC라고 됐겠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 SV가 졌으면 이름 진영은 바뀌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블록체인 사이즈는 32, 세그위스는 안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해서 예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진영은 블록 사이즈가 128로 아까 넘긴다고 했죠. 넘겼고 세그위스 안 하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 안 한다는 거죠. 자,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비트코인 진영은, 비트코인 캐시 진영은 자기가 캐시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현금처럼 쓰기 위해서는 속도를 겁나게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캐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했던 거고 아토믹 스왑을 채용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은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하지 않느냐? 지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걸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얘들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지정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사토시의 정신에 위배되지만 우리는 사토시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뤄서 최종적으로 캐시 기능을 우리는 넣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히스토리예요. 자, 여기를 보시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진영, 이 진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싸움에서 해시 전쟁에서 패한 후 비트코인 사토시 진영은 엔체인이라는 곳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은 엔체인이라는 회사에서 모든 걸 담당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사업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크레이그 라이트도 이쪽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엔체인은 또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자 집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에서 개발자들이 사토시 비전에 대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런칭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걸 보시죠. 자,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입니다. 이쪽에서 소프트웨어를 런칭하는 것이죠. 자, 다운로드를 보시면 뭐지? 자, 이렇게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소프트웨어들을 런칭시키고 있어요. 쭉쭉 이렇게 쭉쭉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1.0.4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고, 지갑도 만들고, 여기서 하는 것은 뭐예요? 지갑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채굴업자한테 주는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엔체인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진영의 뭐냐면 뭐 지주 같은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회사들이죠. 자, 영어로 됐으니까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엔터프라이즈급 블록체인 솔루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돈도 벌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을 통해서 엔터프라이즈급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서비스가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건 아니지만 만약에 사토시 비전에 대해서 만약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럼 nchain.com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캐시 같은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 노력의 산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과 더불어 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나중에도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nchain.com이 얼마큼 사업을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거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로 해서 이까지가 이제 사토시 비전까지의 역사를 설명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까지의 싸움은 채굴업체끼리의 싸움이에요. 물론 소프트웨어 집단도 있죠. 소프트웨어 개발자 집단도 있어요. 개발자 집단이 이 불화를 만든 주체예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분화된 것들은 솔직히 비트코인 캐시 ABC 개발자 집단이 그 트리거를 제공한 건 맞지만 이게 이렇게 분화가 된 것은 이 자기들끼리 이미 내부적으로 많이 얽혀 있었던 거예요. 이 트리거는 그냥 하나의,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이 나눠야 되는 시발점이 좋은 트리거 역할밖에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업자들의 힘이 컸던 거고, 자, 지금 우리가 2020년 11월 15일, 자, 이거 보세요. 2018년 11월 15일이죠. 이때가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과 비트코인 캐시 진영이 나뉜 날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2년 후인 2020년 11월 15일, 이제 이벤트가 나왔어요. 이게 하드 포크를 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포크를 할지, 아니면 이것처럼 두 진영이 나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제가 오늘은 여기서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것도 많이 준비했지만 준비한 것도 이거고 너무 많은 시간을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집중도가 떨어져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이 말을 드리죠. 제가 재미없어서 정말 죄송드리는데 이 말 드릴게요. 이번 2020년 11월 15일에 이루어지는 이 발단의 시발점은 누구다? 개발자 집단이 일으킨 거예요. 이때까지는 채굴업체 간에 채굴업체 간에 자기들의 이권 싸움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졌다면, 지금 이루어질 2020년 11월 15일에 이루어질 이 하드포크,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하드포크의 주체는 누구다? 개발자 집단이야. 그 개발자 집단 중에 누구다? 비트코인 ABC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출근해야 돼서 지금 피곤해서 지금 오늘 이걸로 하고, 제가 내일 다시 출근하고 내려와서 좀 힘이 생기면 다시 찍을게요. 하여튼 여기에 비트코인 ABC예요. 근데 중요한 게 개발자와 채굴업자 간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개발자 진영과 채굴업자 진영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개발자 진영과 개발자 진영의 싸움이에요. 이 개발자 진영은 비트코인 언리미티드예요. 자, 예고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ABC 진영에서 이 사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사단을 반대하는 애들은 채굴업자, 그리고 같은 소프트웨어 집단인 비트코인 언리미티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이렇게 둘이 진영이 나뉘었는지, 그리고 왜 개발자 집단과 채굴업자 집단이 이게 나뉘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에 찍도록 하고 2편에 찍도록 하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